안녕하세요. 옆집 책방입니다. 오늘은 인류학과 고고학의 콜라보로 인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책 모든 것의 새벽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책을 보게 된 계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터넷에서 이제 신간을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책을 본 거예요. 근데 광고 문구가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유발 하라리와 제르드 다이아몬드, 스티븐 핑거가 놓친 과거의 진실이 드러난다. 이렇게 엄청나게 쓰여 있었어요. 제가 인류학 분야에 좀 관심이 있고 이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와 총륜세를 쓴 제르드 다이아몬드의 책을 좋아해가지고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없이 바로 주문을 했는데 택배 포장 뜯어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이 궁금증 때문에 책을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데이비드 그레이버라는 저명한 인류학자와 데이비드 웬그로라는 고고학자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인류 역사에 관한 거대한 대화를 좀 재구성해 보려는 게임처럼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후에 이 두 학자가 이 프로젝트에 너무 깊게 또 진지하게 빠져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완성을 한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게 저는 관련 분야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이 주제와 저자들의 주장이 너무 흥미롭고 또 호기심을 자극하더라고요. 꽤 학술적이고 분량이 좀 많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매력 덕분에 끝까지 호기심을 갖고 흥미롭게 책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자세한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인류 역사, 문명사의 주류 담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그럼 기존 인류 역사의 담론 중에 어떤 것들의 이의를 제기했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기존의 학계나 사회에서 우리 인류 역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대규모의 복잡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배 그리고 위계라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수렵 채집인 시절에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사회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평등하고 수평적인 시스템이 가능하지만 다인원의 도시 사회가 되어서 대규모의 프로젝트나 거대한 시설 관리 아니면 뭐 대규모의 작업을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지배, 위계 이런 게 포함된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지배를 따라야 하는 개인은 그 규칙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인류 역사의 진화 과정이 단선적이고 단계적이라는 거예요. 인구가 증가하고 이런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경이 시작되고 농경이 시작되면서 잉여 생산물들이 발생을 하고 또 잉여 생산물 덕분에 사유재산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또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가진 자들이 생겨나면서 지배와 위계 질서 이런 것들도 탄생을 하고 이것들이 체계를 이루면서 국가와 문명이 탄생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설명은 앞의 원인이 뒤에 결과를 만들었고 인류는 이 과정을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밟아나가서 이 현재의 모습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설명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그 어떤 장면에서도 지금의 방식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고 보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책의 새로운 주장은 뭘까요? 그것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 농업혁명이라는 신화는 없었다는 겁니다. 저자들은 농업의 시작이 과거와 단절되고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는 이 혁명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농업이 시작되고 주된 생활 형태로 자리 잡기까지 3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고 또 그 3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간은 수렵 채집을 주로 하는 중에 마치 취미처럼 진지하지 않게 농업을 다뤘다는 증거들이 많다는 거예요. 농업에 대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농업을 주된 삶의 활동으로 채택하기를 좀 꺼려했고 농업의 필요성이 커진 이유는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제의적인 성격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합니다. 가령 제사에 맥주를 사용했는데 맥주를 만들기 위해 밀이 많이 항상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 밀농사를 짓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대규모 사회에서 지배와 위기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이 주장에 대한 다양한 고고학적 증거를 제시하는데요. 특히 지난 30년간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축적되어 온 최근의 고고학적 증거들을 봤을 때는 이 지배와 위기의 시스템이 없어도 거대한 건축물을 건설하기도 하고 도시에 모여 살면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기도 하고 또 교역도 하고 이런 증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수렵채집이는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 역사를 아까 말했듯이 단선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농경 이전의 수렵채집인을 좀 미개한 야만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의 고고학적 증거들을 살펴보면 수렵채집인도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삶의 방식을 토론하기도 하고 실험해보기도 하고 정치체제를 실험해보다가 이 체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성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를 또 거부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인류의 역사는 단선적이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저자들은 농경의 발전으로 사유재산이 생겨났고 이를 통해 지배와 위계의 질서가 생겨서 현재에 이르렀다는, 즉 불평등은 진보의 어쩔 수 없는 결과물이었다라고 하는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원래 인류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체계를 실험하고 옮겨 다니는 존재였는데 특정 시기부터 특정 이유에 의해서 인류가 한 가지 형태로 고착되어 버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책을 끝까지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던 거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 책의 주제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책의 주장이 굉장히 좀 희망적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특히 자본주의의 한계라고 일컬어지는 불평등의 심화, 기후위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기존의 이 직선적인, 단선적인 역사관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대안은 없는 거죠. 과거로 회귀해서 소규모의 수렵채집인 생활을 하는 것이 굳이 찾자면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저자들의 이야기처럼 인류는 원래 다양한 사회적 실험을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운명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안을 실천하는 인류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책에서 아쉬웠던 점도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쭉 따라가면서 계속 그래서 가장 궁금했던 왜 인류는 이런 형태로 고착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좀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의 설명을 제시하긴 하지만 저자들이 말하는 그 첫 번째 자유의 상실의 과정이 왜 그렇게 광범위하게 일어나서 다시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는가에 대한 근거가 좀 제가 충분히 납득하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아직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자들이 말하는 인류 역사의 다양한 가능성, 이것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상상과 실천을 이끌어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존의 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좀 다양한 최근의 고고학적 자료들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또 어떻게 연구해야 할지도 이 연구가 하나의 큰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자들의 생각에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공부하고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 책이 학술적으로 어떻다, 신빙성에 대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책을 읽는 그냥 평범한 독자의 입장에서 이 책은 더 나은 미래와 또 다양한 과거를 상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이렇게 생각의 지평을 좀 넓혀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추천을 하고 싶고
인류 역사에 대한 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과학적, 역사적 상상력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책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